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종이랑 그 다음 플라스틱 그리고 유리에 대해서 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네, 첫째는 일단 깨끗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케첩통에 케첩이 남아있다든가 아니면 종이에 치킨 기름 같은 게 묻어있다든가 그러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재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였죠.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 같은 거 떼야 되고, 그 다음에 참기름병은 유리인데 뚜껑은 플라스틱이라면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한번 고철이랑 비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볼게요. 오늘 배울 첫 번째 품목은 바로 고철 캔입니다. 여기 보니까 참치캔이랑 콜라캔도 있고 냄비나 살충제 용기 이렇게 다양한 쓰레기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건 몇 개일까요? 한번 영상을 잠깐 멈추고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바로 4가지였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일단 참치캔은 당연히 분리수거 가능해요. 대신 이제 안에 내용물을 깨끗하게 씻는 거, 그건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냄비를 볼까요? 여러분, 냄비는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재질이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철 냄비는 재활용이 가능한데요. 대신 선생님이 여기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이 뚜껑 있죠? 뚜껑은 잘 보면 플라스틱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뚜껑은 따로 배출해야 됩니다. 뚜껑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거 뚜껑 이런 거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 빠져요.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거를 내놓을 때 만약에 손잡이나 뚜껑 같은데 다른 재질이 섞여 있다. 그러면 그것들은 분리할 수 있는 만큼 분리해서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살충제 용기. 네, 당연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살충제 용기나 아니면은 부탄가스라든가 머리에 뿌리는 이런 헤어스프레이 같이 이런 길쭉한 원통형으로 생긴 이런 철로 된 용기들 재활용이 되긴 하는데요. 대신 이거는 이제 안에 특별한 가스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내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생이 구멍을 뚫기는 좀 힘드니까요. 어른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 구멍을 뚫고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구멍을 뚫을 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안에 가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장소에서 구멍을 뚫어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뚜껑은 또 어때요, 여러분? 네, 뚜껑은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뚜껑은 따로 배출해야 되겠네요. 이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우산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산 여기 보면 우산 살 부분은 철이 맞아요. 하지만 우산을 덮고 있는 이 뚜껑 부분은 어때요? 비닐이죠. 그리고 또 손잡이는 어때요? 플라스틱 또는 나무죠. 이런 식으로 우산은 아주 다양한 재질이 혼합되어 있고 이걸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산은 재활용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냥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 알루미늄 호일 볼게요. 여러분, 호일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쓰레기로 버려주시고요. 콜라캔은 당연히 재활용이 되겠죠? 안에 내용물 깨끗하게 헹구고 캔을 밟아서 압축해서 배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캔을 이렇게 빡 밟으면 캔이 이렇게 납작하게 찌그러지거든요. 그렇게 부피를 줄여서 배출을 하면 좋은데 여러분은 힘도 약하고 괜히 이제 캔 밟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찌그러뜨리지 마시고 어른들께 부탁해서 압축해서 배출하세요. 네, 그 다음 재질은 비닐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주 많이 쓰이는 재질 중에 하나죠. 보니까 아이스팩도 있고 과자 봉지도 있고 그냥 비닐봉지도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건 몇 개일까요? 정답은 바로 2개였습니다. 아이스팩이랑 음식물, 이런 김치같이 좀 까다로운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한번 하나씩 볼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다 쓴 물티슈 포장재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거 당연히 재활용돼요. 여기 부분 다 비닐이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별을 붙여놓은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뚜껑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죠? 뚜껑은 어때요?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해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거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 쓴 물티슈 봉지예요. 요것도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배출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분리하면 되느냐? 그냥 힘으로 뜯으시면 돼요. 이렇게 뜯으면 얘는 깔끔하게 비닐만 남았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만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인 채로 배출하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죠. 라벨 같은 건 최대한 깨끗하게 다 떼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붙은 이 스티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스티커를 제거하는 쉬운 방법은요. 드라이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드라이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드라이기가 있어요. 드라이기로 이 스티커 부분을 바람을 뜨겁게 쐬어줍니다. 네, 뜨거우니까 손 조심하시고요. 한번 떼어볼게요. 네, 보시면 지금 뜨겁게 바람을 쐈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쉽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떨어진다. 진짜 잘 떨어졌죠? 여기 보면은 이 자국도 하나도 안 남고 엄청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는 쓰레기로 버리고 얘를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잘 보셨죠? 저렇게 모범적으로 다 분리해서 배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과자 봉지를 한번 볼게요. 과자 봉지 당연히 재활용 잘 됩니다. 안에 과자는 다 먹고 깨끗하게 비워서 배출해 주세요. 그 다음은 스티커가 붙은 비닐이에요. 당연히 얘도 재활용이 되는데 별표가 붙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아까 그 물티슈 때 보신 것처럼 여기 붙어 있는 스티커 이거 어떻게 떼야 되죠? 네, 드라이기의 따뜻한 바람을 이용해서 스티커를 제거한 다음에 배출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에 검정 비닐봉지 얘도 당연히 재활용이 가능해요. 비닐은 종류나 색상에 관계없이 모두 다 분리 배출 대상입니다. 잘 접어서 배출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묻은 비닐 지금 여기 보시면 김치가 비닐 포장 안에 들어있죠. 네, 비닐이 굉장히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이 맞긴 한데 대신 이렇게 좀 지저분하거나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건 재활용이 안 돼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잘 물로 헹궈서 깨끗하게 말려서 배출하면 당연히 재활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김치 국물이라든가 아니면 떡볶이 국물처럼 좀 헹구기 힘든 것들 있죠. 그리고 헹구더라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상태의 그런 비닐들은 재활용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헹구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분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 왼쪽으로 와서 여기 이제 보통 뾱뾱이라고도 하고 에어캡이죠. 여기 안에 왜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어가지고 뾱뾱뾱 터뜨릴 수도 있고 그릇이나 유리같이 좀 깨지기 쉬운 거를 포장할 때 쓰는 포장재죠.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분리수거가 됩니다.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스팩을 볼게요. 이런 아이스팩은요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특히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특수한 이제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막 잘라가지고 그냥 하수구에 버리면 수질 오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간혹 이제 요즘 아이스팩 때문에 환경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스팩들은 거기 이렇게 잘 읽어보면 써져 있어요. 이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은 그냥 하수구에 버리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사항이 쓰여있는 아이스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 아이스팩은 그냥 하수구에 버려도 되고 이 껍데기도 재활용이 된다고 한다 이렇게 써있다면은 거기서 시킨 대로 재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한번 음식물 쓰레기를 볼게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는 여러분이 사는 곳마다 버리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생긴 음식물 전용 이 종량제 봉투 여기다가 담아서 배출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파트 단지 안에 따로 음식물 수거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서 거기다가 배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는 곳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 게 있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거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다양한 여러분이 냠냠냠 먹고 남은 찌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바나나, 귤, 수박 이런 과일 껍질도 있고요. 복숭아 씨앗, 과일 씨앗도 있고 생선이나 고기 뼈도 있네요. 자, 과연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 거는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3개였습니다.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이게 선생님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기준은 바로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 입니다. 여러분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이게 동물의 사료로 재탄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이 이걸 먹어도 안전하다, 먹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음식물 쓰레기로 합격이고요. 동물이 먹을 수 없다 싶은 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하나씩 자세히 볼까요? 자, 일단 바나나 껍질, 뭐 귤 껍질, 수박 껍질 이런 거는요, 잘게 이렇게 부수면은 충분히 동물이 씹어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한번 볼게요. 양파 껍질 같은 거, 밤 껍질 같은 거, 그 다음 여기다가 하나 더 옥수수 껍질 같은 거, 이런 거는요 동물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소화를 제대로 시킬 수가 없대요. 이런 애들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시나 뼈, 씨앗 이런 거는 어때요 여러분? 너무 딱딱하죠?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씹어서 먹다 보면은 식도에 걸려서 다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뾰족한 거는 위험하니까 얘네들도 다 탈락입니다. 그 다음 계란 껍데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동물이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이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쵸? 네,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티백도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대신 이제 티백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뭐 이거를 냉장고나 신발장이나 옷장 이런 데 넣어가지고 탈취제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얘네들을 청소할 때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깝게 그냥 버리시기보다는 한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따라해보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종이, 플라스틱, 유리, 고철, 비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들을 한번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외 기타 쓰레기만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위쪽에는 가전들이 나와 있죠. 냉장고, 세탁기도 있고 뭐 밥솥이나 노트북, 드라이기 같은 이런 조그만 가전들도 있어요. 이런 오래된 가전제품은요 이 안에 귀중한 금속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원래 커다란 쓰레기 버릴 때는 이제 신고를 하고 돈을 내야 되거든요. 옷장이나 침대, 책상 이런 거 버릴 때에는 여러분이 중고로 파는 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이 돈을 내고 버려야 돼요. 근데 가전제품은 무료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 집 앞에다가 내놓으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바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마시고 귀중한 자원들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꼭 신고한 다음에 내놔주세요.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이거 노끈이죠. 노끈이랑 고무장갑, 슬리퍼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얘네들은 재활용이 어렵대요.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2차시에 걸쳐서 분리배출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배워보니까 어떻던가요? 사실 선생님도 이번에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몰랐다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라벨을 다 뗀다던가 스티커를 떼서 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조금 귀찮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다 쓰고 나서 그걸 밖에다가 던져놓는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들, 그 쓰레기들 다 누가 사용한 거죠? 본인이 사용한 거죠. 내가 사용한 거고 내가 이미 사용한 물질이 다시 사용될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이 길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재활용을 꼼꼼히 하는 것도 다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런 훌륭한 습관을 좀 몸에 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